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많이 봤을까요? 남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보고 놓친 뉴스는 없을까요?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유튜브 또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조회수를 합산해서 만든 엠보드 톱10에 오른 뉴스들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퇴근길에 함께하는 남들과는 다른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이휘준 아나운서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댓글남 이휘준 아나운서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고 가요? 나니까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리고 자. 지난주 첫방 나간 다음에 혹시 무슨 피드백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어둡냐 랭킹쇼인데 이런 얘기를 좀 받았어요. 근데 뉴스가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어둡잖아요. 네. 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는 네네. 없지만 저희는 좀 밝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실시간 댓글 좀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좀 가벼운 댓글. 네, 오늘은 좀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댓글 하니까 저한테 그 실시간 댓글 올라온 거를 어떤 후배가 캡처를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소개해라. 네, 어떤 거였어요? 대학생 같다 지영은 기자. 이거는 예. 빨간 이런 가짜 뉴스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실시간 댓글을 못 봐서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제가 들었고요. 네. 이 뒤에 책장이 좀 너무 듬성듬성해서 이거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피드백도 좀 있었고 예산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꼬꾸라지지는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정신교육 고모라고 하는데 너무 이휘준 아나운서인데 잘해준다. 또 호되게 다뤄라. 그래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호됐는데 얼마나 더 나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숙제 검사하는 기분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톱10 차트를 제가 오전에 보내줬잖아요. 네. 거기 나온 그 뉴스들은 다 보고 온 거죠. 오늘 다 봤습니다. 자, 엄청난 피드백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조카님의 생생한 코멘트를 기대하면서 그럼요. 첫 번째 코너 남다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1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막을 했는데 LG전자가 여기서 세계 최초 롤러폰을 공개했습니다. 롤러블 폰이죠. 네. 영상 보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LG Press Conference at CES 2021. Enjoy your all digital CES. Take care. 스마트폰 영상을 켜자 화면이 쭉 늘어납니다. LG전자가 11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CES 2021 LG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 롤러블의 모습을 일부 공개한 건데요. LG 롤러블은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화면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Hey y'all,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네, 그 단말기 내부에서 화면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접힌 자국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중간에 나왔던 그 폰들 중에 하나는 좀 중국 업체 건데 저희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화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다 LG 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CES에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가사 서비스 로봇, 뭐 인공지능이 탑재된 청소기, 뭐 반려동물 돌봄 기술, 뭐 이런 걸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그 레아 킴이라는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레아 킴도 화제를 좀 모았는데요. 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9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9위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게 어제 보도된 뉴스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83만 5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보면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공감 가는 뉴스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새해를 맞아서 지난 2일에 강동구에 사는 한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손주들까지 6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 구성원, 그리고 또 직장 동료, 예. 이렇게 번져서 지금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었긴 한데 사실 네. 좀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모여도 되나 안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려하던 게 현실로 나타난 거죠. 집안에선 그죠?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데 네. 사실 저희 집이 신정을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지침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근데 모임은 저희가 5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 말부터 이렇게 가족회의 비슷하게 상의를 한 결과 네. 저희는 친정집에 1월 1일하고 2일에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많이 번거로우셨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저희 엄마는 떡국상을 2번 차리는 수고를 하셔야 됐지만 그래도 좀 지침은 지켰다는. 저는 이제 가족이 5명이라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이 많습니다. 나중에 모이죠, 뭐. 그죠? 네, 예. 그렇죠. 좀 나중에 이 예. 수치가 좀 단계가 내려간 다음에 모이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00명대로 줄어들면서 사실 조금 안심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가족 사례처럼 뭐 지인 개별 접촉 이런 걸로 인한 감염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8위로 가겠습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로비에서 한 달 가까이 이 엄동설안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인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LG 트윈타워 로비. 해고된 청소 노동자 30명이 24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류라고 이 엄동설안에 저희들 나가라고 하는 건지 은박지 있잖아요. 깔고 침낭 그 속에서 잡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해왔다며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3대 보험을 떼면 169만 9천 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 저희가 조금 전에 LG 그 핸드폰 새로 네. 나온 거 말씀드리자마자 사실 좀 안 좋은 소식을 네. 전하게 됐습니다. 이 댓글은 좀 살펴보면요. 행크리님께서 와, LG 이미지 지켜온 거 한순간에 그냥 간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깊은 물께서는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를 탓하지 마라. 네.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건물 관리 회사가 지수 INC라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구광모 회장의 고모 2명이 소유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LG 그룹 계열사 건물 상당수를 도맡아서 관리해온 회사였는데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계속 됐었어요. 네. 특히 이 고모들이 지난해 받은 배당금이 6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순이익은 4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네.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을 줘놓고는 저렇게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다니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네네. 여론이 악화되자 저 고모들 결국 지분을 다 매각하기로 했고 파업 중인 근로자 25명의 고용 보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좀 심각하네요. 이것도. 네. 네. 참. 네, 다음은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는 조회수 94만입니다. 아깝게 100만에 살짝 못 미치는 뉴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교하게 자. 만들어진 눈의 여왕 엘사 눈사람입니다. 저거 대전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매장 앞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워낙 정교해서 SNS와 지역의 명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자 한 남성이 다가와서 갑자기 엘사의 머리를 저렇게 가격해서 부숴버립니다. 오. 저 CCTV 화면에 포착된 화면인데 다시 볼게요. 주변을 살짝 보더니 머리를 오. 쾅 치고 부수고 가버립니다. 네.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이게 저러는 걸까요? 어차피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 알아서 녹을 텐데. 그러니까 녹아 없어질 건데 네, 왜 참. 누가 저렇게 보기 싫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게 눈사람 부셨다고 뉴스도 나오고 참 네. 쪽팔린 일이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조회수 100만이 넘는 아이템들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6위부터 100만을 넘겼는데요. 아침 대바람에 갑자기 우리 집 지붕 위에 뭐가 쾅 하고 떨어졌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것도 그 떨어진 게 자동차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조회수 100만 4천을 기록한 이번 주 6위 뉴스 영상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검은색 SUV 한 대가 담벼락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차량 앞부분은 박살이 났고 문짝은 날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남산 순환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뚫고 5m 담벼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 이게 뭐야? 담벼락 바로 아래에는 60대 김 씨 부부의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래가지고 뭐 다 튀어나왔죠. 뭐 어디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세상에. 차가 보일러실 지붕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스 배관이 터져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보일러 이렇게 좀 확인하고 하느라고 자주 나오는데 나왔으면 여기 아마 바로 깔렸을 거 아니에요. 아,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다. 주민들은 남산 순환도로를 내달리는 차들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과속하면서 경주를 하는 차들이 있어요.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펜스가 하나 더 있다든지. 네,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요. 네. 그 과속 운전은 인정을 했는데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니었고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네. 용산구는 올해 안에 저 남산 순환도로에 과속감지 카메라 5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정말 내 집에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지붕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거 봤어요? 네, 우리 취재 기자가 정말 네. 찐으로 당황했어요. 아, 네,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진님께서 남산 순환도로는 새벽이나 이게 대낮에도 경주 내기를 하는 이런 차들이 있어서 참 유명한 곳이다. 이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심하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좀 대책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라도 풀라는 걸까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5위로 예, 넘어갔습니다. 큰일 납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구나 관련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108만 4천이라는 높은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오. 요약하자면요. 지난해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신청하기가 귀찮아서 통신비 할인을 못 받은 사람이 자그만치 1억 2천만, 아니 1200만 1200만 명. 예. 1200만, 명. 할인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였다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고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2년 뒤에도 그대로 그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또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도 자체도.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분이 많죠. 예, 본인이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을 못 받는 게 사실 그렇죠. 더 조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즈 유저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내 스마트폰이 이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도 잘 네.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이 저소득층이나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또 할인도 통신비 감면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사람이 지난해만 320만 명이 네. 됐다고 해요. 네.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1523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25%면 엄청난 감면 혜택이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잊지 마시고요. 네. 통신사 대리점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참 이런 뉴스 전해드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 혹한에 그것도 어두운 시간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서 내복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다니다가 경찰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아이는요, 왜 이러고 있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음식을 몰래 먹었다가 엄마한테 쫓겨났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보도 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수유동의 한 골목길. 빌라에서 한 여자아이가 혼자 나와 골목을 걸어갑니다. 내린 눈도 채 녹지 않은 혹한 속에서 분홍색 상의에 흰색 내복 바지만 입었습니다. 길 가던 여성이 아이를 발견해 무릎을 꿇고 꼭 안아줍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5살 배기 여자아이는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혼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어머니는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혼을 냈더니 아이가 혼자서 집을 나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도 먹었냐고 물어봤고 밥 안 먹고 계속 과자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먹고 그러더라고요. 뭐 야단을 쳤어요. 뭐 그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네. 예, 참 이건 분노할 뉴스인데 실시간으로 MGJ님께서 참 못난 부모 많다. 네. 예,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 그러니까요. 이 영상의 또 댓글로는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진솔한 이야기님께서 만일 정인이 사건이 없었다면 또 저 아이도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냐. 맞아요. 좀 그럴 이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찰은 아이 엄마는 아이가 그냥 알아서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경찰은 아이가 평소에도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아이 엄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신고 직후에 어머니와 강제 분리가 돼서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3위도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안타까우면서도 좀 훈훈한 사연입니다. 네. 한 청년의 딱한 사정. 이 조회수 217만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파출소에 한밤중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사연을 물었더니 17살의 부모를 잃었어요, 이 청년이. 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상황인데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마침 차비도 떨어져서 이 시골에 있는 낯선 길을 가다가 파출소를 발견을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청년과 대화를 한 그 충북 이원 파출소의 김인석 경사는요. 청년을 경찰차에 태워 옥천역으로 데리고 갔고요. 기차표를 사비로 끊어줬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참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안타깝고, 네. 예, 이런 상황도 참 안타까운데 이 경사님도 참 대단하신 네. 분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그래도 조회수 217만에 3위에 올랐다는 걸 보면 많이 요즘에 힘드실 텐데도 네.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영상에는 사실 댓글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살만하다. 네. 그렇죠. 이런 네.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무평루님께서 저 청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데 채용하고 싶다고. 이런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꼭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2위로 가겠습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일터에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이번 주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에 관심을 보인 시청자들이 많아서 이 관련 소식이 조회수 231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보도 보겠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혈이 빨리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K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석탄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산소 절단기까지 동원해 컨베이어를 해체하자 사방에 불꽃이 튑니다.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당시 저희가 법안 내용을 세세하게 전해드리진 못했었는데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이 법의 맹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었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앞에 나간 사례 있잖아요. 네네. 그 폐플라스틱 파쇄 사업장, 그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도 새 법에 따른 그 엄중한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에 묻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네네. 참고로 지난 2019년 현재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855명이었는데 네. 이 중 35%가 저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참 이게 좀 맹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실 너무 후퇴해서 네. 법이 만들어진 건지 좀 의문이 든다. 이런 글을 재현님께서 남겨주셨고 타조님께서도 가슴 아픈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요즘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밝은 뉴스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토끼님께서 5인 미만이면 노동자가 아닌가요? 이거 산재 아니냐. 맞아요. 참 법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1인 사업장도 사실 근로자고 노동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예. 이번 주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이거는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 뉴스 조회수가 이렇게 높을 수 있나? 어땠어요, 이위 아나운서? 저는 그만큼 이게 분노할 만한 뉴스였다. 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부를 좀 잘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목만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보면 유튜브에서 71만 5천이었고요. 네. 네이버에서는 36만 4천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에서는 압도적인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 198만을 기록한 뉴스입니다. 총 네. 조회수는 306만으로 집계돼서 이번 주에 유일하게 300만을 넘긴 뉴스가 이거였는데 네, 바로 잇따른 네. 성추문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 시절에 다른 의원실의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 7일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그런데 이어서 이틀 후에 네. 지난 9일이죠. 국민의힘이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네. 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 8년 전 충남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된 네. 건데요. 이 국회에 제출된 추천서에는 아예 그 교수 이력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에 근무했던 이력 자체가 정말 황당하죠. 국민의힘 측은 그렇지만 몰랐다고 해명을 했고요. 아. 당 지도부는 의원들한테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각별히 다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분노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할인 제이님께서 용어를 좀 풀이를 해주셨어요. 검증되는 혈연, 학연 등의 연고와 뇌물로 증명된 그 사람이 검증된 게 아니라 미처 파악을 못한 이거의 뜻은 몰래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들켰음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러면 안 다음 주 되는데, 1위는 그죠? 좀 밝은 뉴스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조회수 톱10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거 하나만 보면 뉴스 인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숨어보는 명작 같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숨보뉴 뉴스 순서입니다. 태어난 지 딱 하루 된 아기가 호흡기 문제를 일으켜서 수액을 맞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네. 그런데 수액을 맞던 중에 이 수액 주사 바늘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정말 어떤 심정일까요? 심지어 이 바늘이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폐까지 들어갔다면 정말 이거는 부모로서는 예. 단 한순간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요만한 가시가 손가락에만 박혀도 무너지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해당 병원 측은요. 주사 바늘이 워낙 작아서 문제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수도권의 대형 여성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호흡기 문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기의 왼팔에 꽂았던 수액 주사 바늘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카테터라 불리는 PVC 재질의 바늘이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의료진이 급히 팔을 쬐지만 꺼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보니 주사 바늘은 폐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 1.6cm, 두께 0.7mm로 왼팔 혈관을 따라 심장을 통과한 뒤 폐동맥을 거쳐 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늘이 작으니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만약 하나 가시 찔린 것처럼 가시가 우리가 찔리면 다 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페이스를 보고를 드렸더니만 100%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서도 주사 바늘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무슨 나중에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건데. 네, 이게 내 아이한테 일어났다면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뉴스인데 네. 실시간으로 NC 다이노스님께서 끔찍하다고 네. 어떻게 주사 바늘이 폐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또 이 영상에 대한 댓글에는 조이 프롬 소울님께서
병원이랑 의사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피할 수 있다라는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부모라면 똑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저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취재진에게 심정을 전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열이 나거나 울거나 그래도 뭐 배고프겠지 아니면 뭐 주사를 저희 예방 접종을 해서 열이 나겠지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선 1차적으로는 폐 쪽으로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가슴이 철렁이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아이를 좀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이 뉴스를 취재한 신재용 기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병원 측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별 문제가 없는 건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게 안타까우면서도 저게 괜찮은 걸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가장 공감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100%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오히려 문제가 되면 일부 잘라내야 된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던 건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특정 병원의 의료 사고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얘기하기가 어떤 생후 하루 만에 이제 발생한 사고니까 네. 겨우 7개월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런 어떤 적적인 그리고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른 병원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저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진단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들인 거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다른 전문의들도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던가요? 네, 저희 보도 이후에 다른 병원의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네. 좀 이게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아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네, 또 네, 나왔었고요. 네. 일단 저 폐 안쪽에 있는 부분을 엑스레이로는 찍을 수가 없다고 해요. CT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방사능 노출량이 많아서 신기하니까. 어린 아기의 건강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네. 수술과 관련해서는 병원 측의 얘기처럼 수술 안 하고 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뭐 그런데 모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들끼리 뭐 서로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이런 네.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최상의 방법은 다시 혈관을 타고 내려가게 해서 인터벤션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네. 그 인터벤션이라는 게 심장병을 치료할 때 수술을 하지 않고 또 벌룬 카테터라고 하는 풍선이 달린 관을 삽입을 해서 뭐 이렇게 긁어내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신 기자 얘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예. 뭐 아이디어는 내고 있는데 저게 진짜로 위험한지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정확하게 그 누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도 다른 의료진들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괜찮다면서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관련 논문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 피해 아동의 이 부모님들은 한 100일 정도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네. 병원에 이렇게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식적인 사과와 답변만 받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작년 10월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네. 7개월 동안 지금 작년 10월이면 한 넉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는 건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취재와 보도 이후에는 병원 측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까? 네, 다행히 보도 이후에는 병원 측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의료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면 뭐 누가 시술을 했다가 사고가 난 건가, 네. 바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간 건가, 네. 또 이게 부러진 건 맞는 건지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모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요구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주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또 아기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는데 일단 병원에 다시 내원을 해서 네. 좀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고 그 해당 병원에 이제 흉부외과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문적인 병원을 추천을 해주고 그 병원에서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 시기나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그 아기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모든 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워낙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으로 네, 좀 좁아요. 예. 한 5초 만에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네네네.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갔습니다. 예, 안 들키려고 했는데 좀 들켰네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아무 생각 없이 찾아본 그 온라인 실사 지도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머니의 모습이 등장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일일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꽤 된다고 해요. 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위성 지도 프로그램으로 고향집 골목골목을 살펴보던 한 여성. 모니터를 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향집 대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는 집 앞에서 외출했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성은 업체가 사진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바람을 담아서 자신의 SNS에 2장의 사진을 올렸고요. 여기에 나도 소중한 가족을 찾았다. 이런 댓글들과 사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사진이 몇 년에 네. 한 번씩 교체가 된다고 해요. 때문에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런 예상치 못한 반가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좀 훈훈한 뉴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위켄드님께서 뉴스 보다가 또 눈물 나긴 처음이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까망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봐야지.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거 회사에서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상이에요. 안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핫한 SNS 소식. 오늘은 이휘준 아나운서 어떤 걸 준비해 왔어요? 예, 요즘에 코로나19로 이게 집콕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요즘에 재택근무를 며칠씩 하는데 그런 날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윗집 애들이 엄청나게 뛰거든요. 아, 사실 이거를 예. 어떻게 하겠나 막 화를 내고 싶다가도 쟤들도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참을 인자도 계속 마음속으로 그리고 네. 성호도 긋고 하면서 꾹꾹 참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문제인데, 참 이게 지난 11일에 이휘재 문정원 씨의 집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한 누리꾼이 네. 문정원 씨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서 이런 또 고통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어요. 문정원 씨가 이틀 뒤에 사과를 했는데요. 네. 요즘 같은 때 좀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만의 어떤 슬기로운 대처법, 네.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해시태그로 샵 남다른 뉴스 꼭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요. 다음 주에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다른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퇴근 후에도 애를 쓰면 건강을 해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